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8월 1일부터 15일 8월 초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천체 구조는 초순, 중순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하순에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성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수성이 보통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항성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때 느려가지고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굵직한 것들은 꽤 있고 짜잘한 것들은 별로 없는 되게 심플하고 간명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전반부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요, 이 금성이 토성이랑 사각을 맺는 구조입니다. 근데 거해궁 금성이 자기 데트리먼트인 토성이랑 심지어 그 백양궁의 위치에서 금성을 리섹션 로드로 밀어내는 토성이랑 그러니까 뮤추얼 데트리먼트 리젝션이죠. 근데 금성이 토성한테 깔려 있는 토성이 금성한테 순방향 사각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구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성이 흉성한테 까이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도가 금성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이 안 돼요. 금성은 무조건 밟혀야 돼. 이 위치에서는. 게다가 이 토성은 해왕성이랑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토성하고 해왕성 모두와 사각을 맺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날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7월 29일 오후부터 8월 4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강자가 토성이죠. 백양궁 토성이니까 되게 약간 겉모습의 강함에 치중하는 약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지기 싫어하려는 그런 성향의 토성이 금성을 마구마구 짓밟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자가 협상이라는 형태로 약자의 생계를 짓밟으며 그 깊은 원한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왠지 요즘에 트럼프가 하는 짓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차트에서 토성이 또 펄은 아니지만 데트리먼트 거해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토성이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려도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런 약간 컴플렉스 덩어리인 지기 싫어하는 토성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금성인 분들은 더더욱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힘으로 경쟁하면 또 상관은 없는데 이게 또 토성이잖아. 백양궁 화성이면 또 찍히긴 하지. 강하게 상처 입긴 하지만 금성 입장에서 실력으로 진 거거든요. 제가 더 잘해. 화성이 금성보다 잘해가지고 화성이 이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 백양궁 토성은 그게 아니에요. 백양궁 토성은 자신의 순수한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애가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괜히 토성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풍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성은 백양궁이잖아. 그러니까 금성은 거해궁이잖아요. 거해궁은 내 편, 그러니까 자기 편을 정말 살갑게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이냐 내 편이냐 피하 식별을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백양궁은 생각보다 피하 식별을 안 합니다. 백양궁은 순수하게 숫자나 순위로 경쟁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혹은 친구든 아니든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되게 간명하죠. 그러니까 백양궁은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만큼 공정한 구석이 있어요. 이거는 백양궁의 룰러가 화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액졸테이션 로드가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공정함을 지향한 행성인데 백양궁은 태양을 액졸테이션 로드로 두고 있으니까 백양궁은 생각보다 되게 난폭하고 화성적이고 공격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고 공정함, 규칙을 중요시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기에 쪽팔리는 일은 안 하거든.
약간 그러니까 염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토성이 백양궁에 들어가 버리면 그 염치가 이상한 쪽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되게 자기 컴플렉스를 감춰가지고 무조건 이기려는 그런 식으로 잘 나타납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해궁 금성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좀 봐주면 안 되냐. 거해궁은 그런 거 있거든요. 잘못해도 내 편이면 실드를 쳐줘. 그러니까 공정함보다는 내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금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편이니까 좀 봐주자라고 읍소를 하지만 백양궁 토성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때 감정에 호소하고 니 편 내 편 가려가지고 우리 편이니까 좀 봐주자 실드 치고 그러다가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그런 일을 하면 가장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때가. 따라서 이런 뻘짓은 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냥 금성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이 구도에서는. 자, 이틀 후에 수성이 역행하면서 프레세페랑 다시 만납니다. 자, 프레세페는 지난달에 수성이 이미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성의 역행 때문에 이번에 수성은 역순행을 반복하면서 프레세페를 3번 만나더라. 그래서 8월 2일 아침부터 3일까지 작동하고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죠. 수성이 역행 중이니까. 이때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약간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실체적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돼.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 만한 그런 되게 왕 하는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놀라면 이론상으로는 손절하면 안 되는데 손절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 손절이라고 그러니까 꼭 주식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내가 런칭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여러 계획 어떤 전망들 그런 어떤 이게 심지어 뭐 연애나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각을 봐서 얘한테 고백해야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미래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계획들이 무서워서 다 포기하게 만드는 손절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이때 꼭 참고 손절을 안 하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앞미를 지켜볼 정도의 배짱이 있는 사람만이 이때 손해를 안 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후로 금성이 움직이면서 8월 8일에는 금성이 아레나 쌍둥이 자리 감마성이죠. 감마성이랑 만납니다. 8월 7일 밤부터 9일 아침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뭐 그냥 죽어라 노는 거죠. 아끼지 않고 팍팍 써가지고 여름 휴가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쓸만한 이유는 있어.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지출이 과소비란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쓸만한 그 등급보다 한 등급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기분 좋게 지르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들 때가 살 떨리는 거죠. 그래도 또 살면서 이런 때가 좀 있긴 해야죠. 자,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화성이 움직이면서 토성이랑 대립각을 맺는데 토성이랑 해왕성이 가까이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화성 토성 대립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해왕성이 껴있는 거야. 화성 측이 아니고 토성 측에 끼어 있습니다. 자, 요게 8월 9일에 벌어진 일이고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작동을 해요. 이게 약간 이거를 어떤 좀 그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건 어렵고 그 비유를 하자면 되게 냉혹한 안티히어로, 빌런처럼 보이는 안티히어로랑 되게 빌런인데 사연이 있는 빌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그러잖아요. 평면적이 아니고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화려한 결투를 벌입니다. 왜? 서로 액절테이션, 그러니까 이쪽 화성 입장은 액절테이션 리셉션이고 어쨌든 리셉션이 되게 좋아. 메이저 디그니티로 뮤추얼 리셉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뭔가 일이 터져도 싸워도 되게 화려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 정작 싸우는 사람들은 뭐 죽을 각오가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누가 그랬죠? 찰리 채플린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겉에서 보면 누가 또 일을 벌이나? 재밌는 사건인가?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큽니다. 절대 고장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게 뭐 비행기나 선박, 열차 같은 탈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전력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터넷, 통신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수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고장나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건데, 공기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작동을 중지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왜? 토성이 지금 그런 공기와도 같은 기본적인 필수제를 담당하는 그 태양이 액절테이션을 맺는 백양궁에 있고, 화성 역시 그 백양궁의 데트리먼트 로드기, 죄송합니다. 도머사일 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양궁의 어떤 속성이 되게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근데 해왕성이 있겠잖아. 토성도 작동 불능, 해왕성 고장. 토성하고 해왕성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전혀 고장나지 않을 것들이 고장나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탈 것이나 어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제 인프라 같은 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통변이 점성술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물상을 다루는 묘사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들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던 규칙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처럼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명시가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성문법이 아니에요. 성문법이 아니고 관습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준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정말 우연하고 뜬금없는 계기로 인해서 그 암묵적인 규칙이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가해자랑 피해자가 불분명합니다. 피해는 발생했는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약간 이게 아리까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려고 되게 애쓰겠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런 약간 추한 안타까운 꼴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후에 수성이 알 표시가 있다가 쏙 사라지죠. 자, 역행하던 수성이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드는 게 8월 11일,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밀어넣던 그런 어떤 환경이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소식이 때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되겠죠. 혼란했는데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반갑지 않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소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은 건강, 재물, 직업, 결혼, 이사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1.14 앵글하우스의 보편적인 인생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전후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누가? 네이탈 차트의 앵글이 여기 고정궁, 특히 사자궁에 위치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자, 혼란을 지나 금성하고 목성이 만나요. 금성하고 목성이 만나는데, 어쨌든 거해궁 자체가 두 흉성을 리젝트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흉성과는 거리가 먼 말랑말랑한 속사를 가지고 있는 사인에서 두 길성이 만나는데, 심지어 목성은 거해궁에서 액절테이션 로드예요. 본질적 위계까지 얻고 있고, 금성도 살짝 지금 자기 텀을 벗어났긴 했지만 뭐 어쨌든 거해궁에서 금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간만 1년에 한 번 있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13개월에 한 번이죠. 네, 13개월에 한 번 있는 회합, 컨정션을 맺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수가 지구에서 육안상으로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인 큰 계자리 알파성인 시리우스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금목합이 이루어지는 도수가 시리우스랑 유효 회합을 20분 이내에 회합을 맺는 그런 도수라는 거예요. 뭐 시쳇말로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존나 좋죠. 존나 좋겠죠. 그래서 수많은 점성가들이 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8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요거는 그냥 성공이 아니고 게이지를 한참 모았다가 필살기처럼 터트리는 되게 큰 규모의 성과, 결실, 성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불로소득. 아무래도 이게 뭐 빨가고 빨간 막시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출발선이 다르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그 불로소득 같은 것들이 일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투자의 리스크를 져가지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용감하게 땄다.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용자질이지.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 것 없이 내가 먹기만 하는 그런 약간 사회적으로 제도권 안에 포함된 불로소득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예시를 들지는 않을 거고 지금 그런 전통적인 것보다 그렇게 새롭게 불로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경로들이 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불로소득을 빼먹을 그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제도권 안에 편입돼서 완전히 합법적인 게 막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때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금성목성 시리우스 회합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향해 그 시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질시나 반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계층 간의 분쟁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성목성 시리우스의 어떤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풍요로움입니다. 근데 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풍요로움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풍요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궁도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지금 어때요? 두길성은 거의궁에 있고 화성은 천춘궁, 토성은 백양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두길성, 두흉성이 모두 다 활동궁에 모여있는데 거의궁에서 얘네들이 만나봐야 이 활동궁 앵글에 흉성이 둘 다 있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금성목성 시리우스 조합이 추구하는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풍요로움은 환상입니다. 결코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환상을 이때 품어버리면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때 큰 규모의 성취를 얻는 분들도 그리고 이때 자기가 확신한 환상 때문에 차후에 큰 손해를 볼 분들도 모두 다 어떻다? 금성목성이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면서 네이탈에서 활동궁이 두드러지고 특히 활동궁 12, 13, 14, 15, 16도에 중요한 행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냐 단기적인 길사와 장기적인 손해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론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5년 8월 전반부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